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오늘은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국경을 넘어갑니다. 스페인 타리파로 가기 위해서 페리를 타려고 탕헤르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간단하게 검색대 통과하고 페리에 탑승합니다. 페리에 탑승하고 조금 후에 천천히 출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크루즈 여행 부럽지 않네요. 역시 스페인답게 여기저기 TV마다 축구 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TV도 보고 의자 뒤로 젖히고 편한 자세로 이동합니다. 스페인 오기 전 자료를 찾아봤는데 땅 구조가 특이하더군요. 프랑스와 함께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관리하는 지역도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에는 세우타와 멜리아 같은 자국 영토가 있더군요. 스페인 최남단에는 지브롤터라는 영국 땅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타리파 항에서 가까운 곳에 지브롤터라는 영국 땅이 있다니 신기합니다. 갑판 2로 나와서 아쉬움에 모로코 쪽을 바라봅니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경계짓는 지브롤터 해협을 지금 내가 바라보면서 건너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찹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해협으로 최단폭은 14km밖에 안 된다니 유럽과 아프리카가 정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원한 지중해 바람 맞으면서 한참을 그렇게 모로코 쪽을 바라봅니다. 아스라이 모로코가 점점 멀어집니다. 1시간 정도를 달려서 드디어 타리파 항에 도착을 합니다. 상상만 하던 스페인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가슴이 뜁니다. 간단한 수속 밟고 여객 터미널을 빠져나옵니다. 페리에서 내리자마자 설레이고 기대되는 일정이 시작됩니다. 스페인을 달립니다. 그리고 다시 야경하시는 분들 야경 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호텔로 들어가서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장관입니다. 올리브 농장이 끝없이 펼쳐지는데요. 한참을 달려도 끝날 줄을 모릅니다. 맞지 않네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 올리브유 생산국 1위답게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런 광경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요. 오래오래 기억에 담아봅니다. 세계 문화유산 아람브라 궁전이 가까워집니다. 스페인 첫 번째 여행지 아람브라 궁전에 도착했는데요. 특이하게도 입장할 때 여권을 검사합니다. 아람브라 궁전은 그라나다 무호 왕조가 세웠다고 하는데요. 알람브라는 아랍어로 아람나, 빨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정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마치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을 할 정도로 아름답네요.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나 잘하는지 그저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다듬어 놓은 정원수가 인상적입니다. 스페인 시내에 들어서면서 가로수가 오렌지 나무라서 신기했는데요. 여기는 오렌지 정원입니다. 오렌지가 두둑 떨어집니다. 현빈이 이곳 어디에서 촬영했다는데 구경하느라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는 헤네랄리페라고 하는데요. 그라나다 왕의 별궁이었다고 합니다. 14세기 초에 조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세로형 중앙 수로 옆에 좌우로 설치된 분수대가 특이합니다. 14세기 초에 이런 시설들을 시공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아람브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르스 궁전에 들어왔는데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술입니다. 인생샷 남기기에 최고의 포토존이라고 하네요. 우리 팀원들 열심히 사진 찍고 있는 뒤로
그라나다 시내가 보이는데요. 조금 후 시내 투어 때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붉은색 지붕들이 여기가 유럽이다 실감나네요. 동화 속에서나 볼 듯한 정원을 거닐 때는 모두 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됩니다. 언제 또 와보겠어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영상에 담아봅니다. 나오는 길에 궁전 같은 건물이 보이는데요. 아람브라 궁전의 감명을 받아서 카를로스 5세가 지은 궁전이라고 합니다. 내부에 들어서니 천정이 뚫린 광장이 나오는데요. 궁전을 짓던 중 재정 등 여러가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아무도 거주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카를로스 5세 궁전을 한 바퀴 둘러보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합니다. 아람브라 궁전 투어 마치고 나오는데 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신기합니다. 하루 일정이 끝날 무렵 그라나다 시내 투어를 하려고 이동합니다. 야간에 투어를 하면 조명 밝힌 아람브라 궁전도 내려다볼 수 있고 정말 멋있다고 하는데요.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어 9시가 돼도 해가 지지 않아 야경은 포기했습니다. 서머타임은 겨울철하고 해 뜨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겨울에 6시가 여름에 7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1954년부터 1961년까지 실시하다가 폐지했고 88 올림픽 전후로 2년간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있었던 알람브라 궁전이 보이네요. 그라나다 시내 돌아보면서 스페인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성격 좋으신 스페인 아저씨 굿! 촬영하는 저를 보고 엄지척 해주는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역시 스페인 사람들 성격 자유분방합니다. 그라나다 거리 구경하면서 스페인 사람들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시장 풍경은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네요. 사람들 피부색만 다를 뿐이지. 조그만 재래시장쯤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시내 투어 마치고 시원한 맥주, 음료수 한 잔씩 마시러 카페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동네 팀 여사님들 아직도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리셨습니다. 오늘 하루 피로가 싹 날아가네요. 행복한 추억 많이 담아가세요. 변함없이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오늘은 해밍웨이가 사랑한 절벽이 작은 세상 론다로 향합니다. 론다에 도착하자 오렌지 나무 가로수가 또 눈길을 끄는데요. 맛은 별로라고 합니다. 론다 거리는 어찌나 건물들이 예쁜지 자주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이곳은 스페인 최초의 투구장이자 근대 투구 발상지 론다 투구장인데요. 내부는 들어갈 수가 없어 아쉽게 외부만 둘러봅니다. 카페 골목도 너무 예쁘네요. 이런 데 앉아서 스페인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요. 나중에 자유여행 오게 되면 즐겨보겠습니다. 광장을 지나자 그야말로 장관이 펼쳐집니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협곡과 그 위에 세워진 건물들은 딴 세상에 떠있는 느낌입니다. 누에부 다리 중간에는 감옥으로 사용했던 작은 방이 있다고 해서 자세히 보니까 보이네요. 사진작가들이 예술작품 찍기 최고로 꼽는 장소라고 합니다. 누에부 다리 위 하얀 집들은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광경입니다. 실제로 해밍웨이 소설 무기여 자릿거라에 등장했던 장소라고 하고요. 해밍웨이 소설로 더욱더 유명세를 타게 됐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서 있게 만듭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이 해밍웨이 소설 무기의 자리거라에서 시청 건물로 등장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논다에서 세비야로 버스 타고 3시간 정도 또 달립니다. 창밖 아름다운 풍경이 계속 펼쳐지는데도 마음은 벌써 세비야 대성당에 가 있습니다. 흥분되네요. 드디어 세비야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자체 일정으로 갑자기 입장할 수 없을 때도 있다고 해서 긴장했는데요. 다행히 우리는 무사히 입장합니다. 스페인에서 최대 규모이자 유럽에서 3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굉장합니다. 저마다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천정도 화려하고 세밀하게 조각된 문양들은 정말 대단하고 경이롭습니다. TV, 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직접 보다니 황홀합니다. 어두운 내부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의 대비는 웅장함을 더해줍니다.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이곳은 콜럼버스 묘라고 하네요. 약 350kg의 은을 사용해 만든 아르페 성기라고 하는데요. 성서 속 성찬 장면을 조각한 후안 데이 아르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합니다. 스페인 광장으로 향하던 중 트램이 지나가는데 신기합니다. 트램은 유럽 도시들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여행이었으면 한번 타봤을 텐데 아쉬움에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스페인 광장은 공연 준비로 가림막으로 막혀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자료로 대신합니다. 원래 코스는 스페인 광장을 지나가야 하는데 우회합니다. 오늘 일정은 아침 식사도 여유있게 하고 자유시간도 쬐끔 누려봅니다. 웬일인지 어젯밤에는 호텔 분위기도 럭셔리까지는 아니지만 좋았고요. 호텔 정원도 산책하고 모처럼 여유도 부려봅니다. 수영장에도 뛰어들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출발합니다. 또 버스는 2시간 30분 정도를 포르투갈 향해 달립니다. 그라나다, 론다, 세비야 여행 오래오래 기억에 담아두겠습니다. 유럽 지식 부족한 부분 이해하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